혹시 요즘 기운이 없다, 만사가 귀찮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숨겨진 고통, 현대인의 고질병,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협하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번아웃, 남의 얘기라고요? 천만에요. 혹시 내가 알고 있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50대 은퇴를 앞둔 김영자 씨.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은퇴가 코앞인데 홀가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이제 뭐 하면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밤에 잠은 오지 않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소파에만 축 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귀찮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식욕이 당기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60대 은퇴 후 손주 돌보미를 자처한 박철수 씨. 처음에는 손주들과 지내는 게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건 기쁨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체력 소모와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 종일 손주들에게 매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적으로 지쳐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가고 싶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철수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여러분, 철수 씨도 번아웃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번아웃은 특정 직업군이나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 자녀 독립 후, 혹은 황혼, 육아 등으로 인해 우리 시니어 분들도 얼마든지 번아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번아웃 증후군이 뭘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타서 소진되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죠. 에너지 고갈, 무기력, 의욕 상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울감, 불면증, 신체 통증까지 동반할 수 있는 무서운 증후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분류할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번아웃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쌓아왔던 사회적 역할 상실, 경제적인 불안감,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번아웃을 이겨내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자신을 돌보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아니요.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돕는다고 하죠. 자신을 먼저 돌봐야 남도 돌보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돌볼까요? 첫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낮잠도 좋습니다. 하지만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이 좋고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해서 무작정 누워만 있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즐거운 취미 활동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붓글씨,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영화 감상, 뜨개질, 가드닝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떠올리고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전에는 시간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또 있을까요?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걷기는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넷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좋은 연료를 공급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너무 맵거나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우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숲으로 산책을 가거나 집안에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도 얻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섯째,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번아웃 극복 비법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번아웃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사람과의 만남이 힘들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마음 챙김 명상과 호흡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요. 이 호흡법은 긴장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실천해보세요. 셋째,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믿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물론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늙었어가 아니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죠.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답답할 때 억지로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친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일기를 쓰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은 건강하게 표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번아웃 극복 비법은 바로 사회적 연결 강화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외로움은 번아웃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번아웃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가족,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어린 경청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경로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신선한 자극과 소속감은 번아웃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아직 쓸모있는 존재구나라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지그룹을 활용해보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자조 모임이나 은퇴 후 삶에 대한 스터디 그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번아웃 극복 비법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번아웃을 만들기도 극복하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세요. 나는 늘 바쁘게 살아야 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일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되 퇴근 후나 주말에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 연락을 자제하고 휴식에 집중하세요. 특히 은퇴 후에도 해야 할 일에 쫓기기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보세요.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비워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셋째, 업무량 조절과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만약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며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완벽주의는 번아웃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은퇴 후에는 봉사나 취미 활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첫째, 심리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번아웃이 심각하게 느껴지거나 우울감, 불안감 등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번아웃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심해져 우울증, 불안증 등의 동반 질환이 나타났다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고질병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이 번아웃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죠. 자신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번아웃인가? 하고 망설이셨던 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으세요. 그때 마니박 채널에서 본 영상 덕분에 내가 다시 활력을 찾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니박의 건강정보TV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